혹시 박사님 그르륵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편의점 의자가 이렇게 끌면은 그르륵각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 편의점 의자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인정이 되고 동시에 그르륵각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CU에서 이 그르륵각 이벤트를 했던 것도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소비자 집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 집단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공저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저희 센터의 얼굴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집단 이렇게 집중해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집단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시장을 이끌었던 어린이들. 두 번째, 유행을 되돌린 어른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거스린 우리 신중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집단을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제 연령보다 인지 연령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연구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즘 청년 소비자들이 성인 이행기가 지연이 되고 있대요. 네.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성인 이행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성인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훈련을 더 받으면서 안정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 뭔가 지연된 시간을 갖는 거를 이 성인 이행기 혹은 성인 이행기의 지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가 뭐였냐면은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되었습니까? 이걸 느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주 느낌 혹은 종종 느낌, 이 긍정으로 표현한 사람이 28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성인은 19세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8세가 되었을 때 반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비로소 이제 성인이구나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산업 현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게 타겟팅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타겟팅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연령대가 어느 지점에 있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타겟을 하잖아요. 근데 인지 연령이 이렇게 낮아졌으니 사실 굉장히 또 산업 분위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세대가 갑자기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는 이 집단이 사실 그 본질은 인지 연령이 낮아졌다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 집단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시장을 이끌어낸 사람들이죠. 알파 세대 어린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알파 세대 2010년도 이후로 태어난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 알파 세대 특히 리테일 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1월에서 4월 아동 명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5% 증가했고 고요. 신세계 백화점도 비슷하게 22.7%, 롯데백화점도 15%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편의점도 재밌더라고요. 편의점은요. 실제로 이들의 니즈,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어떤 제품이나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기획을 했는데 혹시 박사님 그르륵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편의점 의자가 이렇게 끌면은 그르륵각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 편의점 의자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인정이 되고 동시에 그르륵각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CU에서 이 그르륵각 이벤트를 했던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를 타겟으로 한 이들이 좋아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과 실제로 개성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 건 재밌죠. 네네. 사실 또 이 알파 세대는 나이는 어리지만 디지털 참 좋아하거든요. 이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세대인데 이런 특성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요? 네, 특히 2023년도에 알파 세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시장이 금융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특히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 미니를 원래는 14세에서 18세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령을 더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7세에서 18세까지로 늘리면서 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물론 여기에서 결제도 하고요. ATM기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 이체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재밌는 게요. 미니 생활이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나의 학번이랑 학교를 입력을 하면은 나의 생활표, 그 다음에 시간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게끔 애들이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마련됐다는 것도 재밌었고, 토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유스 카드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누적 발급량이 100만 장이 넘었대요. 네, 사실 뭐 이 알파 세대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이 친구들을 어린 시절부터 컨택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월급 통장 만들고 또 집 사고 여러 가지 신용카드 만들 때 우리 고객이 되는 거죠. 사실 첫 번째로 인연 맺은 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단인 어른이들도 발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른입니다. 네, 이 어른이들은 또 어떤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나요? 주로 아이들이 구매할 법한 것들을 좀 어른들이 구매를 많이 하기 네, 시작했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산업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저는 식품 회사들. 네, 그래서 원래 과자가 어른이 아닌 사실 아동이 그렇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데 요즘 어른용 과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농심의 먹태깡, 그다음에 롯데 노가리칩 네. 이런 것들이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 홈술 문화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안주로 많이 먹는 게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그렇죠.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사실 과자라는 것의 관점 자체가 좀 더 확대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뉴트로. 저희 굉장히 맞습니다. 화제가 많이 예, 되었던 예. 저희 키워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트로가 아닌 뉴트로, 새로운 뭔가 레트로 이렇게 표현했던 저희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 뉴트로 시장에서 정말 어른이들의 정말 열광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어폰도 뭐 그냥 무선이 아닌 네. 그 유선으로 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은 디지털 카메라 검색량이 94%, 캠코더도 81%. 그래서 요즘은요, 의도적으로 자기 브이로그 찍을 때 약간 흐릿한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피처폰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네. 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뉴트로 트렌드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이들이 키링도 막 달고 다니고요. 그럼요. 중요했죠. 그 키링 막 사려고 막 사람들 오픈런 하시고요. 그래서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또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단 신중년. 이분들도 또 어마어마하셨죠? 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의 고령 인구 인체 지수 조사에 따라서 20년 사이에 한국인들의 고령층,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평균 키가 실제로 2.9에서 2.7cm씩 이렇게 커졌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이 허리의 이 각도도 굉장히 많이 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도 굉장히 더 오래 또 열심히 종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3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2022년 60세 이상 취업자가 585만 명이래요. 근데 이게 1963년도 이 수치를 체크한 이래로 가장 역대급 높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60대의 활동 인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가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다채로운 시장에서 이들의 활약이 넘쳐나는데, 근데 저는 역시 여가 시장에서 이 신중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파크 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골프에 파크, 그러니까 공원이 붙은 개념이잖아요. 골프는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모든 게 있는데, 파크 골프는 굉장히 접근성이 쉽습니다. 그냥 골프채를 들고 가서 이렇게 풀스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적당하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수가 2022년 12월 기준 10만 명. 그런데 원래 이게 19년도에 3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200%까지 늘어난 그러네요. 거잖아요. 진짜 엄청난 폭발적 네. 성장을 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런 라이징 소비자 집단, 새 집단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해야 할 때 어떤 점에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 나이라는 기준을 그냥 이 실제 연령으로 구획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연령이 어떠한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나이라고 했을 때 배제되었던 소비자들이 요즘 되게 이렇게 많이 신수요를 창출해낸 집단이었잖아요. 너무 어리다, 혹은 또 너무 철이 없다, 아니면 너무 좀 고루해졌다, 이런 인식을 깨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 소비자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지 연령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여전히 유아동이라든지 혹은 우리 신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활용도를 내가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여전히 섬세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요건도 사실은 좀 더 지원을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작은 집단들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금 메인 타겟팅하기도 힘든데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그 작은 집단이 큰 매출 만들지 않더라도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셔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실제적인 나이보다는 자신이 인지하는 나의 나이, 내가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페르소나의 나이를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선망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맞아요. 지원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수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